목사 왔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람대어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범위 목사 김기범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참 쑥스럽네요. 이렇게 시작부터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참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제가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등학교에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고등부에서 새내기 특강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는 각 부서 목사님들이 코람데오 헬스들 각각 또 영상을 찍고 각 부서를 소개하는 1강 웰컴 투 고등부라는 주제로 특강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공통 주제로 제가 2강을 담당하게 됐는데 2강의 주제는 뭐냐 하면 겨울방학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참 많은 좋은 강의들이 있지만 특별히 짤막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내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하다가 우선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새해가 밝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새 출발을 하고 또 새로운 기대와 또 기대 반, 걱정 반 가지고 2021년 출발했을 건데요. 고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걱정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학교 배정도 되어서 이제 정말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아마 실감도 날 텐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새해 1월 달이 벌써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이 고등학교 생활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 세운 대로 실행에 잘 옮겨지던가요? 아마도 아닐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 꼭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지. 또 시간표를 또 써보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또 작심삼일이 되어서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런 문제들을 다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또 아름답게 계획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거에 앞서서 중요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다루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점검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점검이다. 점검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꾸 계획을 세우지 이 점검과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이죠. 계획 세우는 데는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자꾸 세우긴 하는데 문제는 내 몸에 맞지 않는 계획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맞는지를 자꾸 반성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필요한 거예요. 점검과 반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간 시간을 점검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주간 시간을 점검하라. 여러분, 일주일간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주간 시간 점검표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 화면이 나갑니까? 네, 이 목사님이 쓰고 있는 주간 시간 점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30분 단위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그날 그 요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적고 그리고 또 밑에 부분에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고 또 한 주간에 내가 반성을
기록하는 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30분 단위로 주간 시간 점검표를 써보니까요. 일주일에 이 한 장에 딱 그 모든 시간을 적고 난 다음에 딱 보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주간 시간을 점검하라. 근데 목사님처럼 이 30분 단위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 1시간 단위로라도 좀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시간을 적어보기 시작하면 이 점검하기가 점점 더 쉬워져요. 내 시간 속에 내가 잘못 쓰고 있는 시간은 무엇일까? 낭비되는 시간은 무엇일까? 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주간시간 점검표를 작성하라고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면 굉장히 짓궂은 남자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써야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화장실이라고 써야 될까요? 부끄럽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적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왔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적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X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쑥스러우니까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평온의 시간 어떻습니까? 화해의 시간 어떻습니까? 정전 협정의 시간.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간 시간 점검표를 적고 시간 사용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면 이 바른 계획을 여러분 세우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는 우리 코람데오 회세드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낭비 시간을 찾아라. 뭐라고요? 낭비 시간을 찾아라. 많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니까 참 바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우리 부서 아이 그 학원 시간을 쭉 스케줄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하루의 시간을 잘 분석해보면요.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루 24시간을요. 이렇게 한번 쪼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 시간 첫 번째, 두 번째는 식사 시간, 세 번째는 등하교 시간, 네 번째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다섯 번째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 여섯 번째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일곱 번째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여덟 번째는 그 외의 일에 사용한 시간. 이렇게 해서 8개의 이 영역으로 24시간을 한번 쪼개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볼 수 있겠죠? 주간시간 점검표는 점검표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하루 24시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의 영역을 8개 영역으로 적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시간을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 시간 속에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 수면 시간 있잖아요. 수면 시간을 이렇게 적어보면 어떤 친구 수면 시간이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떤 친구는 막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적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건 뭡니까?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8개 영역에 따라서 한번 내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고 낭비된 시간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가서 무엇보다 신앙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라. 여러분, 이 낭비되는 시간을 찾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이는 낭비된 시간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우선순위와 가치라고 하는 이 영역이 없이는 이 낭비되는 시간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이 판가름할 분명한 기준이 없이는 이게 낭비된 시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에게 게임 5시간 하는 것은 여러분 뭐겠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겠어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가치 기준이 필요하고 분명한 우선순위가 없이는 이걸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영역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4가지 영역을 통해서 이 결정을 보통 하는데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겠죠.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이 눈치채셨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이 있어요. 마지막 4번째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4가지 영역으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 가운데 이 4가지 영역 속에 배치를 해보면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를 여러분 판가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판단 기준에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적어도 신앙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체크하고 또 낭비된 시간이 없는지를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자, 여러분 항상 돌발 퀴즈가 나간다는 거 아시죠? 돌발 퀴즈 뭐냐 하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땡땡이다. 문제 뭐라고요?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땡땡이다. 자, 정답을 아시면 자, 각 부서 목사님들에게 문자로 정답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야심찬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죠? 네, 기대하시라. 네. 자, 혹시 이 헤세드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 차기영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친구들 차 목사님께 보내면 어떻게 되죠? 확막? 큰일 나죠? 네,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시간의 청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일이 아까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고등부 새내기들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기쁨으로 이 시간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겨울방학, 새학년 새학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3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